하늘과 바람, 땅과 물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해남 땅끝마을 농사 이야기. 땅끝 황토 친환경 윤영석 전무를 만나봅니다. 우리 그 전래 동화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얼마나 귀하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보면 우리 이제 해남 전래 동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전부 다 소작을 받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는 강가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 거야. 그럼 강가는 다 모래밭이잖아요. 모래밭인데 거기에다가 인분 집어넣고 볏짚 집어넣고 계속 소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집어넣고 농사짓는데 3년 동안 농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불쌍하다, 좀 한 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 3년 정도 그런 퇴비를 집어넣고 나니까 농사가 잘 된 그 우리 전래 동화에도 그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모래에서 그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 그 자체가. 이게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옛날 사람들은 그 토양 관리하는 그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 몇백 년 전 사람들은 느낌상.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물 수리사가 있었어요. 우리말로 물 관리 기사가 있었다고. 야사를 보면 물 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을 무게로 재요. 물을. 그래서 무거운 물을 먹는 쪽으로 측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유레카가 생각나네요. 네. 있고 실제 우리나라 과학적이었고 그다음에 물 위에가 어떤 물 수생과에 있는 작물들이 어떤 게 물 위에가 떠 있냐에 따라서 그걸로 병도 고쳤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물 위에가 무슨 뭐 개구리풀 같은 거 쭉 있는 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쪽 안쪽에가 뭐 다른 작물이 있는 걸 쭉 봐서 연구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바꿔놓으면 뭐 7순위, 5급순인데 물은 지금 보면 62가지 정도 있다 그래. 물 가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대해 다 잊어버렸잖아요. 물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물을 1급수, 2급, 3급 사람들 개념이 없어. 특히 도시 사람들은. 그게 요 수도꼭지 들고 또 물 딱 나오잖아. 그게 물이 전부요. 다 잊어버렸지. 아니, 우리가 물을 할 때는 정한수가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그렇죠? 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한수를 제가 생각할 우리가 때 결혼할 때도 물 한 그릇 떠놓고 또 결혼을 했고 그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전부 뒤져보면 무슨 정 이렇게 나와. 이게 전부 다 물이야. 이게 이제 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한 70~80%가 다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 안에가 영양분이 가득 돼 있는 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하고 그런 물이 기본이 돼서 우리 토양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물에 있는 미네랄하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이 엄청 중요하죠. 땅이 궁합이 맞으려면 그 주위에가 좋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 생각나니까 기본이잖아요. 그 생각납니다. 태종우가 네. 그 물 가운데서 태종우도 있고 네. 물론 우리가 그 얼굴 씻는 물도 통상 있지만은 가장 그 토끼가 뭐 옹달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은 아무래도 그 이 흐르는 물 가운데서 산골짜기 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해남은 상당히 높은 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산입니까 저쪽에? 이쪽은 대둔산이라고 네. 이제 우리 그 대형사 뒤에 받치고 있는 산이 한 4개 면도 커버하고 있고 그쪽 뒤에는 이제 금강산. 해남도 금강산이 있습니다. 뭐 돈 들여서 왜 여행 가냐고 북한으로 대단하네. 있습니다. 금강산. 여기가 뒤에 가면 금샘이라고 있어요. 등산길에 1시간 가면 금샘이라고 있는데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물인데 이 물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500ml 피트병에다가 깊은 산 속에 나온 물을 담고 여기 와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물이죠. 물을 담아 진짜 그 저울에다 올려보시라고요. 무게가 틀리다. 무게가 틀리다.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럼 왜 무게가 틀릴까? 뭔가가 여기가 없는 게 더 들어있으니까 틀리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더 들어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이야. 이제 그런 물을 먹고 자란 농산물. 그럼 해남에는 대단한 물을 갖고 있다. 그렇죠. 여기가 우리나라 끝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들이 올라갈수록 물러도 좋겠지만 이제 공업단지가 되고 뭐 인구가 많아지니까 오염이 되니 여기는 뭐 인구도 적고 여기는 뭐 서울보다 한 15% 정도 더 큰데도 서울 인구가 1000만이면 여기는 7만밖에 아니니까 오염의 강도가 엄청 적다고 봐야지. 그렇죠. 아니 해남은 대단히 그 뭐랄까 면적상은 가장 면적은 큰 커요. 면적으로. 예, 서울보다 더 커요. 근데 인구는 아주 서울에 비하면 아주 7만이면 뭐 어디 서울 동 하나도 안 되겠네. 그 넓은 네. 그러니까 오염이 덜 됐다고 봐야죠. 토양을 갖고 있네. 엄청 오염이 덜 된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장점으로 이제 작용할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게 그래서 관광객이 1년에 한 글쎄 난 다 모시겠지. 우리 통계를 보면은 100만에서 150만 정도 오지 않냐. 전라남도는 1년 관광객으로 뭐 500에서 1000만 명 정도 유치하겠다 계획을 잡으니까 되게 큰 거잖아요. 인구의 한 뭐 4분의 1이나 4분의 2 정도가 지금 뭐 5천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요즘 같은 트렌드하고 딱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은 토양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해운농가 그 전체적으로 필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해운농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필지를 밭은 예를 들어서 뭐 2만 필지를 가지고 있고 너는 뭐 8만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하나 필지별 흙을 다 떠요. 흙을. 네. 인정을 해야 된다. 건강하니까 2번까지 농사 지을 수 있어. 그 대신에 뿌리가 깊은 놈하고 뿌리가 옅은 놈하고 나눠 심어줘라는 옛날에 우리 몇백 년 전에 농사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을 뭘로 보냐면 철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농업을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토양이 혹사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혹사 안 당하게 의사같이 땅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죠. 이제 아까 그 좋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토양에서 진단이 안 되면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좀 보면 그래서 이를 쭉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작을 해. 연작이란 말이 아까 같이 이 땅을 1년에 한 번만 농사지고 씌워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 필요 없어 하고 그 뒤로 막 농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광작이라는 게 넓게 농사 짓는 거잖아. 그러면 토양 자체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물성이 뺏기는 거잖아요. 급하게 하니까
우리가 말한 퇴비 같은 것도 3년 정도 돼야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데 막 급하게 하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물 생산성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많이 오니까 또 농약을 쳐야 되잖아. 이게 모든 걸 돈으로 보니 건데 이 농사는 돈으로 보면 안 돼.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89%나 100%가 먹는 것 때문에 오지. 소유 때문에 오는 거잖아. 내가 저 여자를 쟁취해야 돼. 나 배고파.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나는 거지. 그 이상 날 거 뭐 있어. 이게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토양 생태계가 지금 붕괴가 저희가 조사해보면 붕괴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한 6년 전에 한 건데 토양 오염 미생물이 한 6,000종, 선충류가 240, 한 10,000종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0.2도에서 1도가 오버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생명체가 우리가 눈에 안 보는 생명체 다 죽어요. 그럼 땅 속에도 생명체가 있는 건데 이 생명체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작물이 자라겠냐고. 절대 안 자라는 거예요. 어디 그 자료 보면 1도가 높아지면 일본에는 해수욕장 98% 없앤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막화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사막화도 막고 농사 잘 때고 기후가 변동이 생겨 정리를 하려면은 이 미생물 중에 유해 미생물이 뭐가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작물에 해가 가는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지역 미생물들을 바꿔줘야 돼요.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유해 미생물을 약간 밀어내고 유익 미생물을 들어가야 이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기타 뭐 제초제는 안 하고도 자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유기농법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죠. 한 10년 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쭉 해봤더니 미생물상의 총 균수는 감소했죠. 유해 미생물이 증가한 이 상태를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건 나오는 거죠. 뭐 10의 5승, 10의 3승, 10의 4승. 이게 상당히 낮은 거야. 정상 수치는 10의 9승이 돼야 돼요. 요게.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은 10의 10승까지 가야 되는데 5승, 3승, 4승, 5승, 3승, 4승 이 얘기는 이 토양은 우리로 얘기하는 응급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응급실 들어가고 막 냉개를 꽂고 뭐 주사 넣고 막 영양분 넣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이 상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쭉 바꿔서 최근에 보면 이게 10의 9승, 10의 10승까지 가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토양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토양을 점검을 안 하면 외부에 대한 그 농자재 의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작물의 영양분도 떨어지지, 수확량도 떨어지지, 병충해도 많이 오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좋은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질로 먹어야 되는데 양으로 먹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토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을 좀 살려놨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토양을 좀 살려놨더니 이 어릴 때 나이 드신 미꾸라지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농사를 하면 미꾸라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노래가 미꾸라지가 그렇지. 나타나요. 예. 저희 잡아먹고 있어요. 여기 풍년새우라는 건데 너네가 새우가 있어요. 토양이 살아나면 얘들이 와요. 얘들이 먹을 거 있으니까 오는 거라고. 그다음 이제 물 땡땡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왕 잠자리 애벌레라는 것도 있고 실 잠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물 거미 이게 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이 민물조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이게 살리니까 거머리 우리 피 빨아먹은 거에 거머리 같은 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뭐 우리 어릴 때 한 60년 전 상황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데 땅을 갖다가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땅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땅을 점검해서 부족분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자연적으로 보완해 주면서 그죠?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해야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이 안에 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영양분에 들어있는 농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 가는 스케줄이 있어야 장기적인 농사가 되지.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도 뭐 CO2 감축, 뭐 탄소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하면 많이 억제가 시킬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농업은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안에가 소비자까지 들어가 있었네요. 소비자도 이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초이스해서 먹을까는 정보가 필요하고, 농민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양 관리라든지 주위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다행히 이제 해남은 일단 물이 좋다 얘기야. 그다음에 오염지가 적고, 그다음에 토양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갈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된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토양에 대한 것은 네. 완벽하다. 물과 토양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작물의 흡수가 빠르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우리가 왜 닌게루를 막 가니? 빨리 흡수를 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뭐 어디가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첫 번호 인거를 꼈죠. 가면 뭐 자기 의도 간격 질러 되잖아요. 토양은 왜 그렇게 조사를 안 하냐 이거야. 그렇게 조사한 시스템이 있는 작물이 얼마나 좋을 건가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질문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네요. 그렇죠. 토양, 그 다음에 수질,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밀조량이든가 이런 것이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철학이죠.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되셨어요? 먹고 살라고요. 네. 먹고 산다. 네, 무슨 농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 무슨 거창한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도 하기사 저 먹기 위해서 산다 이제 네, 이런 뭐, 논리도 있는데 단순한 논리지. 그래도 어떤 내면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먹고 살라고 지었지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 앞으로 장기 향후에 농업이 분명히 발전하고 남아있는 산업이 농업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같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농사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도 수많은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가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좋은 물 같은 게 계속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농사를 짓더라도 그 작물이 수량이 유지가 되고 그 맛이, 그 영양분이 유지가 될 정도로 환경 조성을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다 오가닉 유기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기 이전에 농사는 기본이 이렇게 가야 계속 끊임없는 수입이 유지가 되고 농산물 유지가 되는 거.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덤벅 듭니다. 제가 그 벌구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죽었거든요. 물론 2006년부터 벌집 그냥 집단 해가지고 많이 폐사됐죠. 예. 그 백항사 바로 뒷마을에 가인마을이라고 있어요. 가인마을. 거기에는 한복만 대대로 오는 마을인데 90년대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없어요. 흔적이 이제 한복을 키지도 않아요. 그렇듯이 이제 농산물도 그럴 때가 다가온다. 이런 사실은 생각. 그 벌꿀하고 농산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도 원래 이제 우리 뭐 속담인지 뭐 학술인지 모르겠지만 벌이 없어지면 인류도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어. 이건 대단히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들이 사실은 나비들이나 벌들이 사실은 꽃과 꽃을 연결시켜주고, 아까 인삼이 하늘을 나른다는 얘는 사실은 그런 애들이나 새들이 먹고 다른 데 가서 변을 보거나 물어다 날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앉을 때는 나쁜 데는 안 앉잖아요. 벌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벌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어. 정부의 예산이 엄청나요. 뭐 그게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하네. 왜 그러겠냐? 그게 기후적인 재앙도 있지만 아까 같이 농업같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내 환경 조성을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좀 깨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뭐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몰살 아니냐. 그럼 농업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틈을 살짝 삐죽고 들어온 게 GMO라고요. 우리 GMO는 절대 수확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GMO는 인류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해야 된다.
우리 지혜모는 몸매가 참 이상했다는 논리를 싹 비집고는 게 지혜모잖아. 이게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거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지구는 우리가 머물고 간 자리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가 머물고 죽으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와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쓰고 원위치 시켜주고 가야 된다 이거야. 농업의 철학 중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그래서 농업은 철학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우리 게 아니래 이거.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뭘도 다시 원상복귀, 땅도 다시 원상복귀고 다 원상복귀 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밑에다 넘겨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다 그냥 망가뜨려 놓고 가면 그 벌꼴이 나지 않겠냐. 그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농사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곱잖아요. 고운데 이제 뭐 하여튼 정부 정책도 있고 뭐 먹는 음식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좀 경외시되는 부분이 있지. 음식은 신성한 것이요. 응? 행미사일은 30개 없어도 된대. 한 5일 정도나 10일 정도 굶겨봐. 어떻게 되나? 일단 난리가 나죠. 먹는 거는 신성한 거죠. 사실 먹는 게 전부라고 봐야지. 살면서. 그렇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하는 엄청난 거예요. 일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신성하게 먹는 거를 재배하는 사람을 나는 워커라이트라고 본다 이 말이야. 세상에 빛을 주는 데 일을 하는 사람들,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멋진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불행히도 이제 우리 농업 자체가 그런 그 농업의 체계적인 철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온 게 아니고 옛날 우리 한 15년 전만 해도 뭐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를 데워서 농업 기술이나 철학이나 뭐 생각을 배운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툭 끊어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농업에서. 아니 그 자체적으로 뭔가 내면에 많은 그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런 면이. 뭐 에너지는 여기 있는 뭐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배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소비자들도 야 이거 정말 영양가가 있고 맛도 있고 안전한 것이 있다라는 증명이 되고 뭐 요즘 그 정부의 판단력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우리 농사짓는 친구들도 이쪽으로 갈 거고 소비자들도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뭐 유기농의 환상 뭐 친환경의 환상이 아니고 이거는 유기농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네 그대로 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냥 뭐 거창한 건 없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라고요.